김진 축의 매불쇼. 빨리 이제 법조인 만나러 가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오늘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시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아, 저격수 나와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종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송 씨 현재, 법적 대리인입니다. 현재 지금 재판으로 지금 맞붙고 계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용호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 예. 그 지난주에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 풀지 마시고, 네 이따가 얘기해야 되니까. 예. 네.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잘 김용호라는 들으시네. 단어만 나오면 일단 손을 떨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착한 분 덕분했어요. 같은데. 아, 정말 착해요. 네. 초등학교 때 착한 어린이 상도 받았어요. 나 착해요. 예. 하지만 김용호만 만나면 참을 수 손이 없어. 떨린다. 너무 착해서 그래요. 벌벌 떨려. 벌벌 진짜. 떨려. 예. 네, 나 착해요. 하지만 김용호 앞에서 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전혀. 맞죠? 예. 와. 이따가 이따가 얘기해야 되나? 하겠습니다. 예. 네. 가로세로를 함께했던 김용호 네. 기자. 기자라는 말을 붙이기가 저는 김용호? 좀 힘듭니다만 네. 아무튼 이따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고 이번에 웃음만 들어도 행복해집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지민. 아니 왜 눈을 체육과 못 맞추는 거예요? 이제 수줍은 거죠. 네, 수줍어. 수줍죠. 네, 소녀의 마음이 됩니다. 최욱 씨 앞이면. 수줍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얘는 맨 옷만 신경 쓰고 내용이 없어. 또 바꿨어. 지난번에 재미 없었어. 김정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불쇼로 나올수록 적자인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매불수록 매불수록 나올수록 적자. 야, 뭔 말이냐? 그래서 누구 변호하겠냐? 매불수록 나올수록은 뭐냐, 변호사? 나올수록 적자입니다. 네, 적자입니다. 오늘도 샵에 갔다 왔고요. 근데 오늘 머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됐다. 잘 배우 저번에, 같아. 저번에 약간 리틀 허경영이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예? 리틀 허경영이라는 댓글이 너무 리틀 많아서 허경영.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머리가 안 되니까 콘서도 아. 안 좋아가지고 아. 네, 좀 부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만회해야죠. 근데 오늘 머리 진짜 잘 됐어. 그래요? 아니 샵 말고 저 발음 학원 좀 한번 다니고 와요. 지금 얼어가 긴장. 긴장됐습니다. 저번에 너무 부진하니까. 와, 옷도 오늘 네. 진짜 너무 예쁘고. 그래요? 예. 이렇게 업되는데 갑자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어. 머리도 너무 잘 됐는데. 갑자기 막 되게 자신감이 막 넘치는데. 아이고, 맞습니다. 네. 콘텐츠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어. 없네요. 매불수록 나올수록 적자다. 네.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매불수록 나올수록인데 매불수록 나올수록. 네. 누구 그렇게 변호하고 돈 받아 먹는 거 아니죠? 아유,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폐수 전문 되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 밑반찬부터 빨리 가고 네. 메인 디시로 김용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지민 변호사 네. 어떤 사건 준비해 왔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송리나 씨라고 이제 기사도 나왔으니까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조심스러웠는데 뭐 기사가 다 나왔더라고. 네네네네. 네, 얼굴도 다 공개가 맞아요.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런던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거든요. 여성분인가요? 네,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다가 지금 7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딸의 양육권을 이제 이 교수님께서 갖게 되신 거예요. 송리나 씨가. 네. 그런데 이분이 미스 맥심 콘테스트에 출전을 하셨거든요. 네. 왜 웃으세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컨테스트에 출전해서 여기 모델이 됐나 보군요. 그래서 이제 순위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재직 중인 학교랑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그냥 출전을 포기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런 게 잡지에 나오고 이제 화보가 촬영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전 남편이 있잖아요. 이제 네. 이혼을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전 남편이 나한테 양육권을 달라. 지금 딸 아이를 이 엄마가 송리나 씨가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노출 화보를 찍고 그렇게
잡지에도 나오고 어쨌든 인터넷에서도 나오고 이게 자녀가 찾아볼 수도 사실 있잖아요.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 아이 양육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런 막 줄줄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사실 저 맥심 콘테스트의 그 사진인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노출 사진을 이제 찍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사진 이제- 말고도 이제 인스타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수위가 맞아. 센 사진들이 어떻게 많이 아세요? 어떻게 하냐? 아니 저 아무도 오늘 모르는데. 알았거든요. 아. 판사도 몰랐다. 법정 갔다 왔다 나가. 와 이거는 또 꿰뚫고 있네. 아, 저는 그래? 오늘 알았는데 와, 그걸 다 진짜. 조사했나 네.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인스타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이제 분이시고 네.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양육자를 나로 변경해 달라라고 이제 청구가 들어갔고 음. 이게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슈가 된 거예요. 어.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 너무 속상하다. 나는 이렇게 노출 화보를 찍고 이게 그냥 나의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는 그냥 가치일 뿐이지 아이 양육과는 별개고 나는 아이 양육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괜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육자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아이에게는 오히려 더 좀 정서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왜 근데 보도됐지? 이건 조용히 둘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 맥심 콘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은 아. 분들이 보시나 봐요. 왜 인상을 쓰시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되고 이분이 이제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고 물론 청구를 할 수는 있죠. 언제든지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노출 화보를 찍은 것만으로 그게 양육자를 변경을 할 사유인가라고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육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아이의 복리와 아이의 양육 환경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엄마가 노출 화보를 찍었다 한들 뭐 그게 아이에게 조금 언짢게 느껴진다 한들 실제 양육 행위와는 무관하다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노출에 굉장히 관대하시군요.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가 가능한 그런 사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변경 청구가 가능한 가능한 사안들. 상황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송에서 이제 딱 결과가 한번 나오면 이걸 뒤집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만 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재차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육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상황의 판단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 그거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사실 가능은 하거든요. 그 조건들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잘 경우. 못 만나게 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하고. 남편을 사실 못 만나게. 그렇죠. 못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나게 해주는 경우에는 나 애를 볼 수가 없다. 변경해 달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당연한 거지만 뭐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아이를. 뭐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좀 큰 경우에는 자녀가 나 갑자기 이제 엄마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아빠랑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교섭 때 아빠가 그런 얘기를 듣겠죠.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도 돼요. 아이의 의사가 네네네. 중요하군요.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의사에 약간 좀 오염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는 아이한테 동영상 이렇게 카메라 들이미면서 너 지금 누구랑 살고 싶어? 그렇지.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증거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아이를 사실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아이를 사실 법원에서도 따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랑 살고 싶은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막 계속 증거 남기려고 막 이렇게 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너 엄마랑 뭐 살고 싶지 써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걸 되게 아무튼 싫어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재정 상태가 좀 많이 악화가 된다라든지 키우던 아니면 사람이 재정 상태가 좀 악화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아이가 가는 게 아빠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나는 면접 교섭 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이제 사기를 크게 당하시고 코인 투자에 실패하면서 갑자기 이제 막 도망 쫓기게 된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쫓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라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례가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사기
죄로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엄마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보통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엄마가 양육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사기죄를 저지른 거예요. 무조건 바꿔야 구치소로 그래서 들어갔어? 이제 아빠가 이 엄마가 구치소로 가면 아이랑 떨어져 있지 않느냐. 어. 내가 데려와서 키우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오, 왜? 아이를 위해서 사기쳤구나. 아이를 위해서. 아니 그 말이 돼? 맞지? 그렇죠.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양육자가 꼭 엄마 아빠만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이가 혼인 생활 중에도 외할머니와 삼촌이 양육을 주로 많이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구치소에 가서 부재가 있더라도 외할머니랑 삼촌이 잘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빠랑 아무런 정서적 교류가 없는 아빠한테 가느니 평소에 친하고 평소에 같이 엄마같이 따르던 외할머니와 삼촌과 지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근데 있어요. 그거는 약간 네.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빠 이제 입장에서요? 키우던 쪽에서 아무래도 더 친근감 느낄 거고 아이들은 더 그쪽 의사 그들의 의사에 더 많이 친근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가게 되면 쭉 그냥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할 때 당시에 이혼 전에 아이가 태어나고 누구랑 가장 많이 교류를 하고 누구와 주 양육자였는지 그게 사실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양육자가 바뀌면 아무래도 아이의 폭리해져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지민 씨, 그 양궁 선수 기보배 씨를 닮았다는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야. 꼭 소개를 해야 되니? 형 봐봐, 다 그 얘긴데 어떻게? 아이. 소통 안 해? 소통. 구중군거리야 여기가. 기보배 얘기를 꼭 해야 돼. 기보배 얘기가 다 올라와 형. 농담 아유, 아니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좋아하잖아 양궁. 아니 기보배가 근데 금메달. 예쁜 분이야? 뭘? 아니 그러니까 닮았대. 뭐 어떻게 이거를? 빨리 다른 얘기로 빨리. 그 많이 들었죠 그 얘기 솔직히? 아니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아니 그 적이 처음 있었어요.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전그 전에 한 번 들었는데 최욱 씨가 말씀하셨어요. 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네. 봐. 얘만 두 번 얘기한 거죠? 네. 뭐 들었잖아 전에도. 너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수? 양복 네네. 예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왜 전 항상 간단하게 이야기 되나요? 아니 왜냐면 김용호 건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하면은 평범한 화장품 회사의 직원이 그 인스타를 보면은 항상 명품으로 도배가 돼 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샤넬 가방도 많고 루이비통 가방도 많고 신발도 엄청 명품이 많았어요. 근데 월급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명품 행사할 때 오픈런도 가고 매번 이제 계속 구입을 하니까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거냐라고 하면 이제 남편이 사준 거다. 혹은 이제 선물 받은 거다라고 이제 둘러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잘했대요. 잘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회사에 회사 돈을 18억 원을 횡령했어? 네. 이런 일이 많은가 보네. 아니 뭐 18억 정도면 와. 꽤 큰 회사인가 얼마에 보다. 걸쳐서? 4년여에 걸쳐서. 아니 그거 왜 네. 몰라? 그러니까 왜 몰랐냐면 네. 결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이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 와. 원래 자금 업무랑 회계 업무가 이제 별도로 있는데 이 자금 이체 권한을 준 거예요. OTP랑 뭐 이런 인증서 같은 거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이체할 수 있게끔 회사 자금을. 그러다 보니까 자금 일부 보고를 할 때도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적요란을 조작을 해가지고 받는 사람 메모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사 대금 혹은 뭐 거래처 대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보고를 받는 대표이사는 거래 내역을 직접 떼어보지 않고서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잔고도 거짓말로 써버리고. 네,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쫄짜 PD 제가 계속 옷이 바뀝니다. 네. 아 진짜 이거 형 농담 아니야. 어차피 우리 돈 아니잖아. 그래 써놨어. 썼어. 좋은데 써라 횡령하고. 근데 어떡하다 걸린 거야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다 걸렸냐면 예를 들면 회사에서 세금도 내고 네. 각종 공과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체납을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횡령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날라온 거예요. 몇 년째 이제 체납이 됐다. 납부가 안 되고 있다 하니까 그제서야 직원들이 야 이거 우리 낸 이거 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었어? 이거? 적요나 이런 거 장부 보면 다 냈다고 돼 있는데 네. 왜 우리가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알고 봤더니 무슨 얘기냐 너희 회사에서 돈 들은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더 대박은 네.
그 사람이 그 전에 이전에도 어떤 회사에 있었는데 네. 그 회사에 있다가 이 회사로 오면서 여기서도 횡령을 한 거예요. 아 전에도. 네, 수억 원을 횡령을 했는데 안 걸렸어요? 걸려서 형사 고소가 걸려서 응?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그 변제금을 이 회사 돈으로 낸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 CEO는? 엄청 믿었어요. 와. 그 회사 자금을 다 네가 이체할 수 있도록 아니 권한을 근데 준 거잖아요. 전 회사에 횡령했는데 그 왜 구속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네. 횡령 사건이 사실 국민들은 왜 구속 안 시키냐라는 네.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게 고소가 이루어지면은 장부를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수학적으로 맞춰보는 작업이 좀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구속을 시키면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선 연장해도 20일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수사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 거예요. 네, 그냥 하면 사실 되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바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굳이 구속 안 시키고 두면 또 변제를 하니까 그런 고려들 때문에 사실은 불구속이 많이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냥 빨리 구속시켜야지. 왜냐면 저도 의뢰인이 횡령죄 관련된 일로 제가 만나보면 계속합니다. 계속. 아 그래요? 왜냐면 불구속으로 가니까. 아, 네. 그 상태에서 계속 횡령한다고요? 횡령한다니까요. 계속. 한 실제로. 번 한 사람은 네, 네. 조사를 받으면서 불구속으로 받으니까 이게 경각심이 없어요. 횡령은 계속해요.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대. 없어요. 한 번 하면 계속한대. 아니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횡령을 했으면 그 회사에 알려주지도 않아요? 어떤 회사? 예를 들어 전 회사에서 바꿀 때 이직한 소통이 회사 안 되죠. 소통은 소통이 안 어렵지요.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내가 뭐 검찰이거나 뭐 네네. 수사기관이야. 그러면 네. 그 회사에 그 통제 안 하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감하죠. 네. 송고가 나온 건 네네. 아니니까. 네, 정가도 안 떼어보잖아요. 네. 취업할 와. 때. 정가도 네. 없지 그 상태면. 아니요. 옛날에 또 있었어. 이 사람은 또 있었어? 그 전에? 벌금 정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와. 근데 이분 너무 멀쩡하게 잘 지내고 네, 계시죠. 너무 잘 지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이러다가 이제 유죄 확정이 되면 얼마간 살아요? 한 5, 6년 정도 예상합니다. 네, 아니 그럼 징역. 돈 다 네. 숨겨놓고 네, 네, 5, 6년 살고 나오면 그 돈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연봉 3억인 셈이죠 거의. 와 상상이. 이거 문제다 형.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돈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잖아. 네, 이미 다 흩어져 있고 못 찾잖아. 네, 아예 못 찾고 그리고 쓰고. 보통 변제도 안 합니다. 그럼 그 회사는 결국 돈 못 받잖아, 맞죠? 그러니까 망할 판이죠 지금. 그렇지. 지금 거의 회사 망할 판이고 직원들도 완전 의기 다 엉망이야. 침체돼가지고. 네. 이건 뭐 이 어떻게 횡령의 아이콘 하면은 또 박수홍 씨네 형인 자, 박지훈. 이거 참느라 힘들었어요. 참느라 힘들었어. 착한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참았어요. 네, 지금 실제로 재판 중이고요. 네네. 박수용 씨가 이거 아직 아니야 됐어 들을 것도 없어. 30분 참았으면 많이 참았어요. 자, 힘들었거든요. 박수용 씨가 박수용 형 네. 만나가지고 예. 진짜 지금 정말 비열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네. 떨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용호 씨에게 먼저 하는 거 김용호, 아니었나요? 예. 김용호 먼저 하고 있다. 그래, 예, 김용호. 그래야 이게 좀 김용호. 아니 근데 기분이 클것 김용호 같아가지고. 씨는 네. 혐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예. 무슨 건으로 법정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까?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정통범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이 혐의로 예. 명예훼손 알겠고 강요 뭘 강요했어요? 연예부장 유튜브에서요. 네. 예, 박수홍 씨 동치미에서 하차하십시오. 안 하면 큰일 날 겁니다라고. 강요했구나. 예, 그리고 동치미 게시판에 지지자들로 완전히 하차 요구가 도배가 돼요. 선동했고. 네. 그리고 뭐 모욕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악마를 보았다. 응? 뭐 악마를 보았다? 박수홍 씨의 얼굴에서 자기는 악마를 보았다. 박수홍 씨 눈빛 강간을 했다. 어? 그 눈빛으로 강간하는 누구를? 무슨 사람 무슨 무슨 어떤 피해자가 있대요. 잘 모르겠지만 근거 없습니다. 이게 근거 말도 안 없는 얘기라고. 되죠. 뭐 마약, 강간, 뭐 주가 조작, 뭐 낙태, 다 갖다 붙였구나. 예. 시세 조작, 뭐 조폭 동원 뭐 다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게 이번 지난주에 이제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성 씨 배우자인 김다혜 씨랑 같이 증인 신문에 출석을 아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재판정에는 이제 그 증거 영상을 보여주는 스크린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김용호 씨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김용호 씨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네. 뒤에 딱 이제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거죠. 연애부장은 진실말을 말합니다. 딱 이러면서 영상이 막 나오는데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 변호사가 이제 증인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다혜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사실 있습니까?라고 그러면 당연히 김다혜 씨가 명백히 허위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예 부인이 명백히 허위입니다. 이러면 그쪽 변호사가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 인정하는 건 아닌데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항변하기가 어렵지. 예, 뭐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조금이라도 뭐 쌓으려면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없어 자료가.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되게 긴장하고 아,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12분인가 13분 걸리더라고요. 증인신문 하는데. 아. 주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하는데 12분이나 13분이 걸렸어요. 그럼 아.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박성시 배우자인 김다혜 씨가 저희 법무법인에 취직을 했거든요. 피해자 인권 팀장으로. 예. 그래서 유튜브를 같이 개설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정원 김다혜의 진짜 뉴스라는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거의 네. 조선왕조 실록처럼 주제를 김용호를 파헤치는 걸로 지금 잡아놨어요. 아니 이거는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안 그래도 이거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내 꿈은 너야 용호야. 네. 앞으로의 너 세상이 나로 가득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이 누구 표현입니까? 이거 박송 씨 부인이신 김다혜 씨가 매불쇼 나가면 꼭 전해달라고 아 그렇습니까? 하신 메시지입니다. 아. 예, 내 꿈은 너야 용호야. 앞으로의 내 세상이 나로 가득 차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용호 특집으로 지금 50부작 거의 그 수준으로 기획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인은 진짜 갑자기 날벼락 맞은 사람이거든요. 일반인이 이런 날벼락 받으면 예. 진짜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되게 멋있는 게 네. 그때 막 이런 35개 동거, 마약, 낙태 뭐 이런 아휴. 이슈들로 박송 씨가 거의 뭐 방송이 다 끊긴 그 상황에서 네.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결혼하자고 같이 이겨내자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때 그랬다는 결혼했어요. 거죠? 예, 아내분. 그래요. 예. 박수홍 씨는 다 포기하고 아예 뭐 결혼이고 뭐고 이제 못하겠다 싶었는데 네. 거의 뭐 아. 너무 우울해하셔가지고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박수홍 씨가 네. 인스타에 더글로리를 좀 인용하면서 음. 든든하다 나의 주여정아. 주요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조력자. 조력. 네네네. 네, 저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약간의 어떤 뭔가 제가 볼 때는 네. 약간의 유머로 이렇게 보여서 조금 안심은 되더라고요. 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용호는 지금 구속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재판이 지금 5개, 6개씩 걸려 있는데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 형량 많이 해가지고 선고하려고 지금 네.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있어요. 이런 나중에 유튜브를 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 유튜브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참, 제일 진짜. 문제가 이렇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 네. 그걸 돈벌이를 구속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는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건 더 가중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법정에서 조금 피력하셨습니까? 이번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네. 엄벌을 다시 탄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계속 네.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네. 법정에서는 고개만 숙이고 있다 이거예요? 네. 하하, 예, 참.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박성 씨 배우자인 김다혜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저 아세요? 그러니까 김용호 씨. 예, 그러니까 재판장이 김다혜 씨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끝이야? 네, 끝. 와 진짜 허무하고 진짜 화가 난다. 아니 저기 연애부장 유튜브에선 그렇게 당당하고 막 진실만을 말하고 막 눈을 부릅뜨는데 거기 가면 그냥. 아 네. 본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데 나 근거 되게 궁금했어. 한 도대체 번도 못 봤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뭐 내놓은 게 없으니까요. 아니 뭐 사과는 하던가요? 사과. 사과 전혀 안 하죠. 와. 당연히 사과를 안 하죠. 잘못 인정도 안 하고 당연히 안 하죠. 사과도 안 하고 그럼 자기가 뭘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했다 이런 얘기도 못 하고 예, 뭐 전혀 제출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뭐 가겠네요, 그죠? 네, 근데 왜 그냥 사과라도 하지 형량상. 예, 좀 신기하더라고요. 변호인이 뭐 특별히 변론할 것도 없고. 네, 12분 만에 끝났으니까요. 주 피해자 증인신문은 보통 이런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통상 한 2시간은 하거든요, 보통. 예. 그럼 우리 노정은 변호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은 네. 그럼 수임료 깎아야죠. 제가 이 사건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어요. 우와 진짜? 제가 이거는 진짜 김용호 그때 당시에 가세연이 위세등등한 가세연한테 네. 고통받는 박수홍 씨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그 아내를 보고 이거를 고소대리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랬어요. 아내한테 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난 이 사람 고소할 거고 이거 고소 만약에 박수홍 씨네 쪽에서 거짓말을 말해서 내가 이게 바보가 되면은 나는 앞으로 돈 많이 못 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러고
고소장을 넣고 박송 씨가 그때 돈이 다 끊겨가지고 받은 수임료는 집에 있는 그 명란김 6개를 주더라고요. 그거를 받고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고소장을 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변호사로서 누구를 지켜야 할지가 확실히 내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때 힘을 내서 했던 얘기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실은 가장 바보 같고 느리지만 가장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같이 1년을 버팁시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쪽 변호인은 뭐 그냥 법무법인 뭐 이런 거예요? 예, 뭐 그냥 뭐 국선도 아니고. 그 법무법인 넥스트로.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넥스트로 그 강용석 대표 네, 변호사가 네. 있는 넥스트로입니다. 네. 아, 거기서 하는군요. 예. 또 내가 올렸다고 또 욕 많이 먹고 있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뭐 예. 특별한 변호 전략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나오는 대로 다 그냥 인정하고 끝, 빨리 끝 이런 거예요. 인정보다는 대응을 못하는 거죠. 무대. 예, 대응을 못하는 네, 거죠. 네. 그냥 막 너무 뭐가 파이팅이 없어요. 네. 가서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이 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당신한테 사과해야 돼요 지금. 네. 네, 울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분위기가. 당신은 빠지세요. 아 저요? 네, 네. 지금 제가 사과해야 된다고 울려가지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아, 원래 이제 김용호와 이제 그 박수홍 씨 형 이야기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그렇죠? 형님 예. 만나가지고 아. 박수영 씨가 네. 좀 많이 이제 좀 네. 정서적으로 힘들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 굉장히 네. 차분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네. 어떤 한 대목에서 못 견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가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그 증거 자료들을 방청객들도 보고 재판장도 보고 그렇게 하게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크던 뭐 한 50인치, 60인치 정도의 테레비에 아, 그 네. 증거 자료를 다 보여주게 돼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미우새에서 언급된 그 결혼을 못했다는 그 여자분의 어떤 아. 문자 메시지를 에? 딱 보여주면서 오. 그쪽 변호인이 묻더라고요.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이죠?라고 거기 딱 써 있는데. 아니 근데 형은 기자들 잘 다 모를 있는데, 수가 뒤에. 있는데 예, 박수영 씨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 못했다. 사랑했던 여성과 결혼을 못한 것이 너무 큰 상처였는데 네, 그거를 꺼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근데 미우새에서 보면은 아.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친형이 사주가 안 좋다고 극렬히 반대해서 아. 가족들을 다 가스라이팅을 해서 아. 결혼을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정작 그 친형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저기 검찰 조사 때 이제 대질로 만나잖아요. 아, 사주와 기독교. 네, 그래서 항상 이마를 연발합니다. 오 주여. 아. 무슨 이마 있으면 오 주여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사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아. 사주의 전문가인데 예. 네. 그러니까 그래- 그 부분에서 결국 이제 예. 박송 씨가 그 이제- 분노를 하면서 예, 네. 그때 이 말씀을 하시죠. 이제 공소장에 보면은요. 네. 정말 알뜰하게 형이 횡령을 했는데 그 횡령한 돈으로 그 변호사비를 지급해서 또 횡령으로 예, 아, 범죄 사실에 포함이 됐거든요. 아 그 돈이 아직까지 그 사람이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로 그쪽에 많이 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구속돼서 안 됐는데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니까 네. 예, 상황 조사 중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기 변호사 선임하는데 또 박송 씨 돈으로 예, 했다는 거예요? 박송 씨 그 소속사 법인 돈으로 이제 아. 선임료를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박송 씨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울컥하셨죠. 그렇지. 그래갖고 당신 횡령한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 받아서 지금 피고를 변호하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지금 이게 피해자한테 할 말입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네. 네. 슬프다. 네. 그 박송 씨는 다른 가족들하고는 사이가 지금 어떻게 안 돼? 좋지. 안 좋아요, 다? 아버지하고도 매우 안 좋고. 이게 이제 박송 씨가 옛날에 대질 조사 했을 때 그 과호흡증으로 병원에 맞습니다.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대질 조사 때 아버지가 박송 씨를 보자마자 왜 인사를 안 해라고 하더니 정강이를 발로 차고
확 배돼지를 쑤셔버릴까 보다라는 얘기를 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때 쓰러지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가 무슨 의미였냐면 왜 이렇게 너무 상처받아서 쓰러졌냐면 그거 뭐 80 먹은 할아버님이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친아버지가 자기를 때렸을 때 모든 가족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걸 본인이 그때 느끼고 그냥 쓰러지신 거거든요. 너무 슬퍼 그러니까 진짜. 가족들은 다 형편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박송 씨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평생 가족들이 굉장히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하는 게 자기 꿈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많이 돈을 아꼈고 무슨 뭐 촬영장에 있으면 김밥이나 컵라면 등으로 때우면서 가족들 뭐 아버지 사업비 갚아주고 형님 뭐 생활비 드리고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이게 내 인생의 행복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 모든 가족들을 잃었다라는 게 너무 큰 슬픔이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소중한 가족을 만났다는 게 또 다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참 슬프다. 그러네. 이 부분은 진짜 슬퍼. 가족들이 아이고. 뭘 못 보고 계신 건가? 아니 근데 유단이 그 전부터 이제 활동 오래 했잖아요, 박수영 씨. 유달리 가족애가 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방송이 비춰질 때. 그러니까 더 슬픈 거야 이 건은.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막 무슨 TV TV까지 나왔잖아. 했었잖아. 가족들이 다 나왔어. 아유.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착해가지고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만 아 저요? 법정에서 울지 말고 아유 판사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 들켰나요? 잘 울어요. 사람이 전략입니다, 좀 전략. 너무 착해. 전략이? 아 전략이에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 씨. 아 순간 쪼르셨잖아. 제가 물어봐. 야, 센 척하네. 거짓말이지 형이 말 때. 거짓말이지. 진정성으로 승부를 하려고요. 진정성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가 너무 멋있게 잘 돼가지고 이 머리 감기가 아깝네. 저 안 감으려고요. 아니 그래도 TS 샴푸를 한번 감어. 좋네요. TS 샴푸로 좋네요. 알았지?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